안녕하세요. 네. 두 번 박수 받으면 죽은 사람 적인데. 네. 문제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1번 보시면 거민계약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이다. 맞겠죠? 2번 계약서의 거민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맞죠? 3번 거민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맞았습니까? 형식적 심사라고 했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했죠? 3번이 틀렸고 4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권자와 거민권자는 일치한다고 했죠.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거민 여부도 같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게 되면 거민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별도로 거민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5번 매가 또는 공면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서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그렇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1번은 3번. 2번 거민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나온 모든 지문은 다 기출지문이에요. 네. 1번 등기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도 판결서 등의 거민을 받아 제출해야 된다. 맞죠?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이때는 거민을 찍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행정부의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거민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신청 정보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통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한다. 이거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게 표지부 등기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성 유지, 이게 핵심적인 문구예요. 동일성 유지라는 얘기는 같은 건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같은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거민을 받아야 된다. 따져보죠. 등기원인이 계약입니까? 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이전 등기죠.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죠.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4번 건물이 준공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거민 신청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계약 체결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만 거민을 받을 수 있죠.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이전. 따라서 건물이 준공됐는지 여부, 등기부가 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 없다 틀렸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용서의 재결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떻습니까?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만 거민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수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이 아니죠. 법률 규정 아닙니까? 그 위에 1번에 5번도 마찬가지죠. 매가, 공매 이거 전부 다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3번 다음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날 때 그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그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 단독 소유인데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등기니까 을이라는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나죠. 맞습니까? 합의자를 추가하는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 추가되는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할 겁니다. 2번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는 영문 아라비아 숫자를 포함한 12개로 구성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를 부여한다. 이거 암기를 부탁드렸죠. 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라서 기억하셔야 되고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명인을 위한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아니죠. 등기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될 때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경우 몇 가지를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승소한 등기무죄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세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네 번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맞습니까? 또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았을 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또 뭐 있었죠?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그렇죠. 이때도 신청인은 대리인이죠. 그렇죠. 신청인이 대리인이고 등기 의무자죠. 네. 이건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5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5가지.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경우에는 등기 명의를 위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5번째. 승소한 등기무죄의 신청에 의한 등기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로서 작성 통지는 못하지만 대신 뭐로 통지한다고 했죠? 등기 완료 통지. 기억나십니까? 등기 완료 통지한다고 했죠. 그 다음 정답은 3번, 4번. 다음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아까 새로운 등기 명이 나타날 때 작성한다고 했죠. 2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보전 등기 명인, 설정 등기 명인, 이전 등기 명인이 나타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고 신청인과 이 등기 명인이 같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가등기 명의인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등기 명인이 나타나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할 테고 4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작성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5번 방문 신청인 경우 발급되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는 재교부가 가능하다.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2번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서 틀릴 거는 없네요. 네 문제 중에서. 그렇죠. 6번, 5번 제3자의 허가 정보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는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필요할 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까 보셨죠?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서일 때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허가가 있는지 여부 또는 승낙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다 다뤄지고 판결이 나오니까 이때는 등기필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판서해 볼까요? 네? 안 하셔도 될까요? 네. 2번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될 때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다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합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여백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건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갑이 행위 무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또한 갑과 을 간의 임차권 양도 행위가 있을 때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일 때는 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능력자가 얘가 무능력자일 때 영업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거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갑이 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소가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을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텐데,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를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느냐? 원칙은 여기 판결 이후에 동의 승낙 허가가 있는지 여부가 여기에 기록이 됐건 기록이 되지 않았건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네?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재판 과정에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심리가 됐고, 이것에 따라서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등기관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제3자가 행정관청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행정관청일 때는 이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요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다면 판결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동의 승낙 허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따라서 이때는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동의 승낙 허가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행정관청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언제는 제3자가 행정관청일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는데요. 제3자가 행정관청이고, 또한 등기의 목적이 무슨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이때는 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이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이 되지 않았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제공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돼요. 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장 완전한 형태에 걸린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예요. 이때는 등기관이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무조건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좀 있어요. 높다기보다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할 때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행정관청이라는 문구도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문구도 없죠. 따라서 판결 이후에 기록이 됐건 기록되지 않았건 무조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는 행정관청이라는 문구가 보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문구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따라서 판결 이후에 동의 승낙 허가 여부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록되지 않았다면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 등의 허가 등을 증명한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문구도 있고 행정관청이라는 문구도 있죠.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권자와 농지증 발급권자가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증 이것도 같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문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죠. 이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 여부를 받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의서 승낙서고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6번. 다음은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만 첨부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2번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등기부 등 초본,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 발행일로부터 3월 외워두셔야 된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거는 뭡니까? 비매도용 인감증명이죠. 비매도용 인감증명이니까 이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당연히 첨부할 겁니다. 첨부할 수 있을 겁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매도용은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 2야. 5번 법인이나 외국회사는 법인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아니죠.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대표자의 인감증명.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7번 다음은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멸시등기 등은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다시 보시면 보존등기 단독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죠. 따라서 말소도 단독 신청, 말소회복도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상속등기, 아니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 많습니까? 그렇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승소한 등기관리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상속등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이 될 테고,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라는 상속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이는 공동신청. 그렇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 맞습니까? 맞죠.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인데 이름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임자가 있습니까? 없죠. 언제나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멸시등기, 멸시등기는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멸실된 날짜를 기록하는 등기가 멸시등기죠. 이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되겠죠. 이때는 인감증명 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만큼은 뭐는 제출한다고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번 판매 특약 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판매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의 경우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인감증명이에요. 그렇죠.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아까 보셨죠? 네,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5번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 맞죠? 네.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유효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8번 등기신청 정보의 임의적 기록사항은 나와 있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 뭡니까? 먼저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두 번째 용의물건이니까 범위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치료요. 목적. 지상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어떠한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는지 목적을 기록한다고 했죠. 또한 이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게 지상권 설정 등기인데 요역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어떤 요역지가 어느 토지인지 요역지를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유역지 표시. 맞습니까?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가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유역지 지역권 등기한다고 했죠.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 기록에 이 범위, 목적, 그 다음에 유역지 표시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면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등기관은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될 내용을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르고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을 필요적 내용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겁니다. 2번 지역권 설정 등기. 아니 지상권은 유역지 표시가 아니네요. 지역권이 헷갈렸네. 그렇죠. 그러면 네 뭡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범위, 목적, 그 다음에 그게 두 개네요. 또 있나요? 범위, 목적. 그게 반드시 기록돼야 되죠. 네, 제가 다 헷갈렸네. 그 다음에 지역권 설명이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상권은 범위와 목적 두 가지만 기록하죠. 지역권이 바로 뭡니까? 지역권이 범위, 목적, 유역지 표시가 되겠죠. 범위, 목적, 유역지 표시.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전세권도 이용물권이니까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 전세권에 있어서는 목적이 따로 없다고 그랬죠. 전세권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뭡니까? 범위와 네 전세금. 범위와 전세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채권 최고액. 저당권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그렇죠. 9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만약에 이의 신청하자마자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부당할 때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집행정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원칙은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만 주소 증명 정보나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큼은 등기 의무자는 모두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테고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전자신청에서만큼은 자격자 대리인만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기에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자격자 대리인 누굴 얘기합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를 얘기할 겁니다.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까? 아니죠. 일부를 신청할 때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전부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틀릴 게 별로 없죠. 10번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필요한 다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상권,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치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써드린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뭐냐면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 이게 임의적 기록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임의적 정보 내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내용 정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사항이자 임의적 내용 정보예요. 원래는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기록하자고 특약을 맺었다면 기록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록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기록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록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계약을 맺었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구가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법에. 만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한다면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데 기록될 때는 주등기를 통해서 기록합니까? 부기등기를 통해서 기록합니까? 부기등기. 이 약정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은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치료, 이자,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그런데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상 몇 가지를 암기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뭐요? 전세금. 두 번째는요,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뭐죠? 차임. 그런데 이건 좀 조심할게요. 보통 채권적 전세라는 게 있죠. 민법에서. 있습니까? 채권적 전세는 이때는 보증금, 전세금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는 따로 없죠. 채권적 전세, 예를 들어서 전세금 3억. 이때는 차임이 없어요. 그때는 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됩니다. 차임이 없을 때는. 전세금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반전세 있죠. 전세금 2억. 그 다음에 월세 얼마랄까? 100만 원. 이렇게 반전세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차임이 있으니까 이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만 있을 때, 즉 보증금만 있을 때는 보증금을 기록해야 돼요. 차임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다면 이때는 차임만, 월세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돼요. 이때는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 이때는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또 하나 더 외우시라고 했죠. 뭐 있습니까? 판매 등기에 있어서 판매대금. 판매대금은 뭐가 있죠?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이게 판매대금이에요. 이게 필요적 기록상입니다. 물론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채권액도 필요적 기록상이 돼요. 그런 건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필요적 기록상이라는 거 암기를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치료. 기억은 치료가 틀렸고, 지역권의 필요적 기록상은 뭡니까? 목적, 범위, 유역지 표시 맞죠?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그 다음에 임차권은 차임 하나죠. 존속기간이 틀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요 두 가지만 필요적 기록상이죠. 물론 근저당권일 때는 근저당권이라는 뜻도 기록해야 될 겁니다. 일반 저당권과 다르니까. 그 다음에 변제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잘못된 건 어디입니까? 치료. 리을에서 잘못된 건 뭡니까? 존속기간. 미음에서 잘못된 건 뭐죠? 변제기. 이런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1번.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있죠.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주죠. 그렇죠.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게 되죠. 구분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뭡니까? 대지 사용권. 구분 건물을 취득할 때는 뭐도 같이 취득해야 된다고 했죠? 대지 사용권. 그렇죠. 3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까? 수반성에 반하죠.
수반성에 반해서 안 됩니다. 비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수반성에 반해요. 수반성에 반하는 등기는 등기 신청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두 개의 등기부가 나타나게 되겠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반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5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약 등기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이것도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12번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1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득.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있지만 취득금지 가처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되죠.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각하가 될 겁니다. 2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3번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4번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상속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상속등기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외우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나 상속 등기 가능합니까?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요. 합의 지분은.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1번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세입권 전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 권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3번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농경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5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토지나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대지권의 일체성을 깨져버리죠. 안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14번 다음은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연인은 내국인, 외국인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신청할 수가 있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까지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죠.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비법인 사단지대는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2번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3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무슨 신청만 할 수 있습니까? 방문 신청만. 그렇죠.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든지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격자 대리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정보 및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걸 입력해야지만 이게 사용자 등록이 됐다는 것이 확인되겠죠. 그래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음은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맞겠죠? 전자증명서가 발급됐다는 것이 확인돼야지만 이 등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2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가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정보,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사용자 등록자 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거 첨부해야 될 겁니다. 3번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대리는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암기를 부탁을 드렸죠. 4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전자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정보. 기억나십니까? 네. 5번 전자 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등기관이 부여합니까? 자동적으로 생성된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16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는 등기 관리자이겠죠. 그런데 양도할 때는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되죠. 등기 의무자는 뭘 첨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기억나십니까? 권리자임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니까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2번 승소한 등기부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등기부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네요. 제공한다고 했죠. 그러지 않았나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안 하죠. 등기 의무자일 때는 제공해야 되고 등기 관리자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건 단독 신청.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예외가 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뭘 첨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맞습니까? 네. 5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해야 되죠. 왜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한다고 했죠. 네,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렇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17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자시험 등기 완료 통지는 첫 번째 언제 통지한다고요?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통지한다고 했죠.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다만 이때는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는 요청할 때만 통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으로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만큼은 요청할 때만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다고 했죠. 두 번째 등기 완료 통지는 뭐가 있습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이때는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대신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이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러면 영수증으로서 통지할 때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그 대신 통지해 주는 게 등기 완료 통지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대신으로 통지해 주는 등기 완료 통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맞습니까?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네 번째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 다섯 번째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요거 다섯 가지 꼭 외우시라고 했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서의 등기명의. 여기서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영수증으로서 등기 완료 통지는 안 해주겠죠.
맞습니까? 또한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대신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도 여기에는 해당이 없죠.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지만 직권 주소 변경 등기는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도 받을 수 없고 등기부의 새로운 등기명인으로서 등기완료 통지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의 등기명의인, 이때는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죠. 대신 뭐로 통지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네? 날 듯 말 듯은 하셔요? 네? 뭐라고요? 어제 공부한 것 같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우리 등기법은 최고 수준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쉬워질 일만 남았죠. 네. 네? 네? 네, 이제 쉬워질 일만 남았어요. 가장 어려운 수준까지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반복을 할 겁니다. 어디 한지 잊어버렸네. 네, 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있어서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까? 안 되죠. 대신 등기완료 통지해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대신 등기완료 통지한다고 했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기억나십니까?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18번.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죠. 네.